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안금. 우리나라가 현재 응급실 뺑뺑이나 필수 의료과들의 젊은 의사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황에서 요새 가장 핫한 게 외과 의사, 그러니까 의사들 자체를 완전히 AI로 대체하겠다. 의사들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대체될 수 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찝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들은 왜 굳이 의사들을 콕 집어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의사를 대체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비싸서예요. 몸값이 비싸서. 의사는 분명 고부가가치 직군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교육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부여하는 면허,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다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는 항상 유지해야 된다. 국가에서 퀄리티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정 한 번의 파급력이 큰 거예요. 의사 한 명의 결정이 이 사람의 평생 예후가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치료를 진행할 때 그 치료의 진행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정 한 번에 파급력이 큰 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이 좋은 타깃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반전이 있는 게, 우리는 의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의사로 3명 분량, 4명 분량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AI고, 실제 그래서 AI 도입은 의사를 제거하는 방향이 아니고 의사의 생산성 증폭,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현재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104개의 FDA의 AI 의료기구를 검토한 논문이 있거든요. 승인된 장비 대부분은 어시스티브 역할, 52%가 의사의 지원 역할하는 수준이 FDA 승인이 받았고, 완전히 독립적 판단하는 수준은 소수예요. 한 21% 정도. 의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승인된 사례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라디올로지나 이쪽 파트에서도 AI 초안 보고서를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들이 검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판독 시간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유명한 회사 중에 뷰노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영상 판독 자동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AI가 현재까지는 이제 의사 판독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승인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AI가 굳이 의사를 대체하려고 하나? 실수가 없어야 해서. 이제 의료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의사들은 인간이니까 실수를 한다. 아까 말했듯이 의사 한 명의 판단이 한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실수는 치명적이다. AI는 감정이 눌리지 않고, AI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AI는 피곤하지도 않는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F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AI랑 머신러닝,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설계 및 평가에서 휴먼 인 더 루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AI의 출력 의료진의 해석과 감독 아래에 사용해야 된다. 같은 실수를 해. 어쨌든 이 실수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했는데 AI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AI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 공백을 누가 발생하는 거야? 인간이 실수를 했어. 책임 주체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AI가 실수를 해. 책임 공백 발생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앞으로의 의료 시스템은 AI가 판단하되 최종 책임은 인간이 진다가 현재 의료 시스템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필수 의료에 대한 소송이 아주 많이 급격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AI는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감옥을 보내는 만에 라고 하는 정도의 소송이 있는 나라에서는, 의료소송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있다? 근데 AI가 들어온다? 만약에 이 책임을 누가 지냐? 병원장인가? 그럼 병원장 들어올까요? 결국엔 책임 소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사를 AI가 대체하려는 이유, 러닝 커브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제일 문제죠. 인간의 치명적인 단점, 경험을 쌓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역이나 병원이나 개인별 편차가 너무 커요.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방 대형 병원, 여기에 의사들은 수술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빅5로 너무 환자가 몰리다 보니까 자신이 수술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서울로 빅5로 가. 그럼 자기가 손이 굳겠죠. 그러다 보니까 러닝 커브가 생겨서 더 떨어지겠죠. 배울 때만 러닝 커브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손이 녹슨 것도 러닝 커브잖아요. 반면 AI는 한 번 학습하면 동시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초보랑 고수랑 격차가 없어. 모든 변수를 다 배울 거야. 지역 격차도 없어. 심지어 잠도 안 자. 야간, 응급, 지방 모두 다 동일 성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천재 의사를 만들다기보다는 평균 자체를 끌어올리는 도구라는 거죠.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의료 시스템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의사라는 직업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의사 간의 편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I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대체하려고 하는지, AI가 의사들한테는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인지, FDA는 어떤 방면으로 허가를 냈는지, 현재의 의료기기 승인은 어땠는지까지 오늘 설명드렸고, 이런 방식으로 AI가 발전하게 된다면 한 명의 의사가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태우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